제주도 바다 바로 앞에 계획관리 지역이자 자연 취락지구 토지와 준수한 건물을 1억 4천만 원대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은 땅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 제주도라고 할지라도 매력 있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주도야 어느 지역이나 숙박시설의 수요는 있다 보니까 그만큼 많이 생겨서 경쟁이 치열하겠지만, 바다 앞에 위치한 스테이나 펜션은 부동산적으로 봤을 때 대체할 수 없는 입지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네, 과거 모습을 보면은 아무래도 펜션으로 쓰였던 건물이다 보니까 이렇게 조명을 달아놨던 흔적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 조명을 다 떼어냈죠. 이 떼어낸 흔적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자연 취락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취락을 하는 곳,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계획 관리 지역에 비해서는 건축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베네핏이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 주로 방문하시는 지역이라고 펜션으로 쓰고 있는 건물을 이어받아서 운영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더불어서 제주도에 집을 짓고 별장처럼 쓰고는 싶으나 현재 건축을 하기에 엄두가 안 나시는 분들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짜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오감스입니다. 꾸준히 저희 채널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지역 분석, 서울 경매, 제주 경매, 투자자들의 부동산 시선이라는 주제로 매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 많은 지역 중에 서울과 제주 경매 사건을 주로 분석하는 이유는 그만큼 가치를 높게 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의 가치는 기본적으로 대체성이 높낮이와 비례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울, 넓게는 수도권 지역까지 작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중심이자 수도이기 때문에 많은 말이 필요 없는, 대체할 수 없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 자원이 한정적인 대한민국에서는 제주는 천혜의 환경을 품고 있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지입니다. 국내에서는 어떤 도시도 관광지로서는 제주도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관광객들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현재 찾아볼 수 있는 통계를 봐도 작년 한 해 매월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제주도를 방문하였습니다.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부동산의 가치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과 제주는 이유가 어찌됐건 항상 사람들이 모이는 곳, 즉 타도시가 대체할 수 없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에 따라서 가치 있는 부동산의 종류는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서울과 제주의 경매 사건을 주로 분석하는 이유가 이 비대체성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제주 경매 사건을 분석해볼 차례인데요. 오늘은 제주의 서쪽 바다 코앞에 붙어있는 토지와 그 토지에 잘 만들어 놓은 펜션 건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분석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항공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주도 서쪽 고산리입니다. 저 앞에 차기도가 보일 만큼 바다와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경매 물건은 바다와 불과 약 30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주택, 토지 물건입니다. 자재값 상승으로 인해서 크고 작은 건설 공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바다 앞 주택을 찾으셨던 분들에게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인근에는 차기도를 포함해서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크고 작은 명소들이 많은데요. 특히 서쪽 바다는 돌고래가 출몰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젊은 관광객들이 예쁜 사진을 남기기 위해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인근에 있는 스테이나 펜션의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제주도야 어느 지역이나 숙박시설의 수요는 있다 보니까 그만큼 많이 생겨서 경쟁이 치열하겠지만, 바다 앞에 위치한 스테이나 펜션은 부동산적으로 봤을 때 대체할 수 없는 입지이기 때문에 분명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항공뷰로 보시다시피 제주도답게 인근에 오름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이 항공뷰 자체가 2014년도에 만들어진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자료에 보이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개발 행위가 이루어졌겠지만, 그래도 아직은 제주도 타 지역에 비해서는 이렇다 할 큰 개발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곳이기 때문에 제주도 내에서는 지가가 어느 정도 저렴한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지도로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경매 물건지는 말씀드린 대로 서쪽 끝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제주국제공항에서부터 오늘의 경매 대상지까지는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는 거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면 이렇게 해안길을 따라서 쭉 버스를 타고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버스 한 대를 타고 거의 다 도착을 해서 또 한 번 정도 환승을 한 다음에 오늘의 경매 대상지 앞에까지 이동할 수 있는 경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나오는 시간으로는 1시간 반 정도 소요된다고 나오는데 도로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일주 도로, 제주도를 크게 한 바퀴 돌고 있는 도로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띠 형태로 돌다 보니까 제주도 일주도로 이 바깥쪽에 위치한 부동산들은 보통은 오션뷰가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오늘의 경매 대상지는 뭐 일주도 바깥쪽에 위치하고 워낙 바다하고 근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인근에 가로막힌 게 없다면은 충분히 바다뷰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의 경매 대상지와 일주 도로와의 거리는 약 1.6km 정도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아까 항공뷰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차기도가 가까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차기도 이외에도 이 영아래양 같은 젊은 사람들이 사진 찍기 좋아하는 이런 스팟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안가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도로라고 볼 수 있겠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해안가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방문해서 즐거운 추억을 남기고 간다고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포털 사이트에 들어와서 뭐 리뷰를 남긴 거 보면은 이렇게 젊은 분들이 많이 다녀가신 거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근으로는 젊은 분들이 좋아할 만한 뭐 카페, 게스트하우스, 뭐 스테이, 이러한 시설들을 곳곳에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릴 경매 사건 같은 경우도 애초에 펜션이나 스테이로 활용됐었던 건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 동짜리 펜션으로 쓰였던 건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위성지도로 봤을 때 이렇게 보이는 시커먼 텐트처럼 보이는 것은 양어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입찰을 하시려는 분들은 이 점은 꼭 감안하셔야 합니다. 저는 양어장이 뭐 축사처럼 아예 혐오시설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양어장이라면은 냄새가 난다고 하는 관념이 있기 때문에 냄새에 민감하신 분들은 꼭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네, 오늘 경매 대상지입니다. 단층 콘크리트 구조로 만들어진 건축물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주도답게 돌담으로 이 부동산의 경계 표시를 한 것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 돌담이 낮으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쪽으로는 제주도 돌로 마감을 한 것으로 보면은 여기 제주도에 짓는 펜션답게 처음에 이렇게 제주도의 정취를 올곧이 느낄 수 있도록 시공에 신경을 쓴 흔적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지금 보면은 이렇게 뭔가 떼어냈죠. 이 전면에 있는 이 콘크리트 부분에는 뭔가 이렇게 떼어난 흔적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과거 모습을 보면은 아무래도 펜션으로 쓰였던 건물이다 보니까 이렇게 조명을 달아놨던 흔적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 조명을 다 떼어냈죠. 이 떼어낸 흔적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지금 현 상황을 보기에는 다소 지저분해 보일 수는 있으나, 만약에 이 건물을 낙찰받는다면은 내가 어느 정도 수리할 것을 감안하고 입찰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마당 쪽으로는 자세히 봐야 보이지만 이렇게 수전도 하나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 정면에서 봤을 때 현관문이 이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은 이 출입문과 이 폴딩도어 기준으로 동향으로 설계가 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우측에 자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바닷가 근처다 보니까 이렇게 녹슨 부분이 군데군데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런 수리 비용이 있다는 것은 감안하시고 입찰가를 산정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차가 앞에 쪽에 세워져 있는데, 뭐 이쪽으로 주차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길가에 차가 있는 것이 좀 불안하다면은 이 마당 한쪽으로 뭐 주차 공간을 새로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다고 뭐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빈 땅이 건축하는 것이 아닌 애초에 있던 건물을 매입할 때에는 추후에 나라면 어떻게 이 부동산을 활용할 것인지 머릿속으로 그려본 후에 낙찰을 받아야 추후에 예상하지 못했던 불상사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뭐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도 하겠죠. 입찰 전에 정말 꼼꼼하게 분석을 한번 해보고 꼭 현장 임장을 다녀와야 할 것입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의 경매 대상지가 펜션이다 보니까 해당 펜션 이름을 검색해 보면은 여기저기서 펜션 내부 사진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단 뭐 이번 경매 사건뿐만이 아니라 펜션이든 뭐 상가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동산이 경매 대상지라면은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경매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정보들도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이런 오피셜한 경매 대상지 같은 경우에는 꼭 한번 검색을 해보시거나 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것도 그렇게 찾아본 이미지인데요. 보시면은 뭐 과거의 모습들도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겠고, 네, 아무래도 바닷가다 보니까 뭐 아침에 찍으면 이렇게 안개가 껴 있는 모습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안개가 깔려 있는데 뭐 조명이 켜져 있으면은 네, 뭐 이렇게 분위기 있는 펜션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내부 사진도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더블 침대 하나가 들어가고 사람이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면적이 있는 방이 하나 존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쪽으로 벤치가 있을 만큼 방의 면적이 작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거실을 보셨을 때에도 이렇게 현관문으로 들어오면은 중문이 있고, 중문으로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주방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테라스가 있었던 쪽으로 중앙 거실이 이렇게 크게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거실 같은 경우에는 이 칸막이를 두고 부엌과 공간 분리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쪽으로는 복도식으로 지나서, 이쪽으로는 아까 방이 있었죠.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뭐 샤워 부스가 따로 있고, 뭐 샤워 부스 바로 옆에 이렇게 큰 창이 있기 때문에 환기도 잘 될 수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경매지를 보면서 뭐 권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3638, 토지는 약 101평이고 건물은 21.83평으로 약 22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초 감정가 2억 813만 8,750원에서 한 차례가 유찰이 되어서 현재 30% 저감된 가격 1억 4,569만 7천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에 집을 짓고 싶거나 나만의 별장 혹은 펜션 사업을 하고 싶은데 요즘에 자재값이 많이 올라가서 엄두가 나지 않으셨던 분들, 그리고 제주도라는 특성상 초보자가 건축을 하기에는 좋은 조건이 아닙니다. 조금만 찾아보셔도 아시겠지만 직접 땅을 사서 건축을 하다 보면은 건축하다 말고 건축업체가 도망가기도 하고 갖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 다반사이기 때문에, 특히 그곳이 또 제주도라면은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보자인 경우에는 땅을 사서 직접 건축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10년은 더 빨리 늦는다고 할 정도로 신경 써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 작은 펜션 사업, 스테이 사업, 카페 같은 걸 하고 싶은 분들은 아예 현재 지어진 것을 매수를 해서 어느 정도 자기 입맛대로 손을 보고 영업을 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번 경매 사건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해당 경매 사건은 부동산 임의 경매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토지와 건물 일괄 매각입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총 임차인이 지금 2명이라고 나오고 보증금도 1억 4천이라고 나옵니다. 대항력은 여기 미상으로 나오지만 한 분은 전입일자가 2017년 11월 13일이고 한 분은 이제 2021년 3월 9일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인 최초 근저당권이 16년 4월 26일입니다. 2022년 5월 달에 조사한 현황 조사서를 한번 확인해 보자면은 22년 5월 20일자 점유관계 조사차 본건에 출장하여 임차인과 그의 남편을 만나 문의한 바 본건 부동산의 전부에 대해서 별지 임대차 관계 조사서와 같이 임차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2년 4월 28일자 전입세대 연락 내역에 전입세대주로 임차인 외에 또 다른 임차인이 그의 배우자와 함께 전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장 조사 시 이 임차인과 그의 남편의 진술에 의하면은 그 다른 임차인, 그 먼저 있었던 임차인이죠. 그분은 이제 모르는 사람으로 본건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 말은 이 임차인이 2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먼저 있었던 분께서는 현재 본 부동산에는 거주하고 있진 않으나 임차인으로는 등재가 되어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최초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에 있었다면은 좀 신경을 써야겠지만, 최초 근저당권 이후에 전입하신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받을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낙찰자 입장에서는 크게 신경 쓸 부분이 없다고 볼 수도 있겠고, 네, 문제는 현재 임차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보증금이 1억 4천만 원이 있고 전입일자는 2021년 3월 9일에 했습니다. 근데 확정일자가 미상입니다. 아무래도 이 근저당권 이후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선순위로 이 보증금을 보장받지도 못하지만 확정일자까지 받지 않았다면은 이 순위에도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임차인께서는 보증금을 아무래도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크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최저 매각가가 1억 4,500이기 때문에 만약에 최저 매각가에 근접하게 낙찰이 된다면은 선순위가 아닌 이상은 보증금 전부를 보장받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하실 때에는 선순위에 근저당권이 있는지, 그리고 선순위에 근저당권이 있다면은 만약에 이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내가 내야 하는 보증금의 크기가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 확정일자도 받아놔야 배당을 순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했을 때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꼭 필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조사 일시가 2022년 5월 20일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수개월이 흘렀기 때문에 전입세대 연락원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사이에 또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요. 물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걸로 따지면은 명도하는데 크게 이상은 없지만 아무래도 사람이 들어가 있다 보면은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문제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입세대 연락원은 항상 현재 시점으로 꼭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 입찰에 들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해당 경매 대상지를 토지 이용 계획 확인해서 보자면은 계획관리 지역이고 자연 취락지구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자연 취락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취락을 하는 곳,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계획관리 지역에 비해서는 건축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베네핏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획관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 40%, 자연 취락지구 같은 경우에는 60%까지 올라가고 토지 100평에서 40평까지 지을 수 있는 것을 토지가 100평이라면 60평까지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건축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베네핏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자연 취락지구를 보면은 딱 이 계획관리 지역 토지에서 자연 취락지구 안에 들어가 있는 토지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옆에 있는 일반 계획관리 지역 토지보다는 공시지가도 높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해당 토지 같은 경우에는 개별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103,100원이라면은 바로 옆에 있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 차이가 충분히 난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고,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 경매사건 대상지처럼 대지가 아니라 전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좀 낮은 이유도 있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 취락지구로 들어가지 않는 토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시지가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바로 옆에 있는 토지일지라도 지목과 용도 지역에 따라서 토지의 계급이 나뉜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공부하실 때에는 이런 점들까지 면밀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주변 토지, 주변 주택의 인근 시세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매사건 대상지는 이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바닷가 인근 주택이기 때문에 이쪽 매물도 많이 없지만, 그래서 이 뒤쪽으로 확인해 보자면은 아무래도 이 뒤쪽은 뒤쪽 나름대로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비슷한 면적.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매매가 이제 3억에 나와 있습니다. 평당 263만 원인데 우리의 경매 사건 대상지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기준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144만 원 정도 나옵니다. 현재 주변에 있는 비슷한 토지의 시세보다는 조금은 저렴하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인근에는 사람들이 꺼려할 수 있는 이런 양어장도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충분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입찰에 들어가시길 바라겠고요. 네, 하지만 이 인근에는 카페나 게스트하우스, 스테이들이 곳곳에 위치를 하고 있는 만큼 젊은 분들이 주로 방문하시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업적인 용도의 목적이 있는 분들이시라면은 해당 경매 대상지처럼 펜션으로 쓰고 있는 건물을 이어받아서 운영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제주도에 집을 짓고 별장처럼 쓰고는 싶으나 현재 건축을 하기에 엄두가 안 나시는 분들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저가로 낙찰을 받는다면 제주도 바다 바로 앞에 약 100평의 계획관리 지역이자 자연 취락지구 토지와 준수한 건물을 1억 4천만 원대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은 땅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 제주도라고 할지라도 매력 있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은 제주도의 경매 사건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제주도는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분석하는 저로서도 좀 기분 좋아집니다. 많은 분들이 제주도를 이야기하시면 언젠가는 제주도 투자를 꼭 하고 싶다, 로망의 땅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만큼 제주도라는 곳은 마음속에 기분 좋은 설레는 관광지라는 관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서울과 제주도의 다양한 경매 사건 그리고 지역 분석을 꾸준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진짜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오감스였습니다.